이 나라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이 김건희 나라요? 정부예요. 최병 특검은 4표가 움직여도 대통령이 꿈쩍도 안 하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이 갑자기 4표로 움직이니까 쫄려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지켜야 되는 거야. 한동훈 대표가 아직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몹시 부족하다. 국민이 납득할 만하게 검찰은 기소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이제 3당 콤보가 된 것 같은데 처음에 민심 강조했죠. 두 번째 국민의 눈높이 강조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거 하나 나온 거예요. 납득할 만한 결과. 왜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독대가 아니라 3자 대면을 해야 됩니다. 누구랑? 김건희 씨가 앉아야죠. 3자 대면을 해서 김건희 씨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0월 11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이 도대체 명태균의 마사지는 어디까지 뻗어 있는가? 이 손길. 이 손길을 안 받은 사람이 누군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거의 전 언론이 산발적으로 이런저런 단독 보도에 특종들 내고 있는데 말이지요. 저희 오늘 장르만 여의도가 완벽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완벽 정리 4인방 먼저 댓글 담당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담당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댓글을 끌어오는. 그 얘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맥 짚는 한의사분이시죠.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용주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맥을 정확하게 네.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주 우리 이분의 말씀을 나중에 이게 실현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예언자. 우리의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님 어서 뭘 오십시오. 예언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근데 제가 뭘 예언했죠? 지난번에 재의결할 때 한동훈 대표가 한 3-4표 정도 이탈표 넣어서 쪼을 거다. 그 전략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4표는 나도 맞췄어. 아니에요. 정확히 맞춘 분은 서너 표를 언급한 나는 딱 건 4표 제가 얘기했어. 맞죠. 나는 딱 4표를 그렇습니다. 맞췄어. 이 방송에서? 이 방송 말고 다른 방송. 땅은 인정 못하고 저랑 있어요. 일주일에 방송 한 7-8개 하는데요. 내가 4표 4표에서 6표라고 그랬고 4표의 방점을 찍은 건 맞아요. 4표는 그래요? 얘기했었어요. 하여튼 저희 방송에서 가장 정확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들어맞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이유까지 맞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결과를 굉장히 정확히 맞추셨고 반면에 윤희석 대변인님 이탈표 없을 거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니 통과는 안 될 거라고 그랬죠. 이탈표 없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건 아니었습니까? 이탈표 제가 딴 데서는 자신 없다고 그랬는데요. 자신 없다. 그러지 알겠습니다. 마십시오. 댓글 담당이라고. 네, 이러게야 댓글이 붙어. 굉장히 정확하게 김보엽 대변인님 지난 시간 감동이었고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윤경 기자가 오늘도 정치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명태균 가기 전에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네네. 한강 가는 줄 알았어요 지금. 한 이래가지고. 네, 맞아 한강. 오늘의 제일 빅 뉴스는 그거죠. 그렇죠. 사실. 그거 얘기 잠깐 좀 하고 한강이 갈까요? 먼저죠. 일단 같은 한강 한이지만 소설 중에 어떤 거 보셨는지요? 전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 그렇구나. 자, 우리 윤석 대변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권도 안 읽으셨어요. 노벨 문학상 받으신 한강 작가의 작품. 기사는 다 봤는데 실망입니다. 아니 그 전 세계가 알아주는데 그래 우리 안 볼 수도 있는 거죠. 국내에서 한 권도 안 제가 읽은. 정치인수 보는데 하도 기사 정말. 꼭지만 200개를 봐야 되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는 좀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거 자 그리고 우리 김보엽 시간이 대변인님. 있어. 저는 몽고반점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포함해서 거의 다 봤고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 한강 씨와 같은 학부모여서 한두 번 이렇게 만나서 같은 얘기도 학교는 뭐예요? 아이들이 같은 학교 다녀요?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같은 반이었고 그리고 노벨 문학상과 그 학교가 문학상 학부모 전에. 참여를 강조하는 곳이어서 학부모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한두 번 뵀거든요. 만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학부모 회의를 주최하는 분이 네. 이렇게 두루 물어보더니 작가님이시니까 오늘 회의 서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진짜 그게 뭐야? 이렇게 농담을 던졌는데 그분이 진짜? 워낙 얌전하시고 그럼 제가 오늘 서기하겠습니다. 아. 실제로 서기를 해서 회의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그 고급회의다. 서기 본 내용은 또 노벨 그렇죠. 문학상을 받은 노벨 분이 쓴 문학상 거라니까 그건 작가의 보도가치가 회의로 오. 이거는
길이길이 보존을 해요. 그러네요. 그거 오늘 바로 취재 들어가겠네요. 노벨 문학상 받은 작가인데 네, 회의로. 그 학교 회의록 쓰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급식을 좀 더 잘 먹었으면 아. 좋겠습니다. 문학적으로 썼을 거예요. 아마. 대신 봐봐요. 그걸 문학적으로 모르지 한번 봐봐야 알지. 채식으로 네. 그러니까요. 하여튼 굉장히 축하할 일이죠. 아 어마어마한 그러네요. 일이죠. 아. 우리나라 이게, 최초의.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은 우리나라에는 예외인 음. 그런 상인 줄 알았어요. 아. 뭐 노벨 평화상까지는 저희가 아. 경험을 했잖아요. 아 근데 이거는 문학이라는 게 어쨌든 뭐 언어의 한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네. 저는 노벨 문학상은 늘 네. 번역본만 봐야 된다고 생각을 아. 했죠. 그래서 야 이게 참 남의 나라 얘기구나 했는데 야, 우리나라의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다. 저는 네.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아. 정도만큼 네. 놀랬고 또 한강 씨 보면은 노래도 부르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10년 정도 됐는데 이분이 감수성이 음악적 재능도 뛰어납니다. 한강의 새벽의 노래라고 어. 그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은데 한번 들어 저희가요? 아니, 저희는 들을 능력은 안 되고. 그 아드님도 한번 들어보시면 음악을 하고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장르만에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요 예. 유튜브 들어가셔서 한강 새벽의 노래 쳐보시면 지금 들어가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이제 다 보고 나서 끝나고. 다 보고 나서 들어가 네. 보시면 정말 이 문학만큼 뛰어난 음악적인 감수성을 느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분 말씀이 진짜 겸손한 게 그 역대 선배들의 작가 위에선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아, 네네네. 뭔가 이룬 것처럼. 아,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데는 한국의 문화적인 역량이 그만큼 널리 알려졌고 그리고 또 요새 한글을 공부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한국어 이게 세계 속에서도 보편적인 언어가 돼가고 있는 그런 네네. 기반도 있었을 겁니다. 아,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조건이 좀 돼서 뭐 받으신 거긴 합니다만 여튼 뭐 워낙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다시 네. 한번 뭐 축하드리고 이렇게 즐거운 소식을 그래도 하나라도 네, 전할 수 네. 있어서 너무나 정말. 다행이고 네, 네. 이제는 본격적인 네. 정치 뉴스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 동의했는데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이야기도 좀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불기소에 무게가 두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 손해나 유불리가 아니라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김건희 여사님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닌데요. 뭐 친윤이든 아니면 뭐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 일각이든 간에 의견이 있으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말이었는데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 이건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이야기고요. 네. 이 이야기만큼 또 중요한 게 지금 슈퍼챗이 어우, 49.99불. 오, 예. 65,000원 상당의. 오. 어마어마하네요. 예, 정프로 점심 뭐 먹냐. 요런 이제 정프로예요? 요런 거가 왔는데 말이죠. 저도 점심 아니 저한테 물어보신 거니까. 네, 저는 여러분의 좋아요를 점심으로 먹겠습니다. 느끼해. 정말 불편합니다. 김치찌개 같은 아, 자, 그래서 한동훈 네. 대표가 지금 사실 도이치 이 이야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누가 이렇게 얘기하기 편한 주제는 결코 아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대표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이 대해서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조금 이따 들어보고 네. 당내 반응도 같이 한꺼번에 전달을 해드릴게요.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라는 건가? 그럼 이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 여론 재판을 열자는 것인가라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시기에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기소도 안 하고 뭉개고 있다가 이제 와서 사돈난말하듯이 검찰에게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으라니 유체 이탈도 이런 유체 이탈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발언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선명한 발언을 한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의미가 있는 네. 걸까요? 유승민 전 의원은 뭐 민주당보다 더 매운맛으로 네. 예, 때려주셨네요.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질문을 주십시오. 어떤 의미일까요? 한동훈 이거 기소하라는 대표의 이야기인가요? 예, 이 이야기는 지금 뭐 어떤 맥락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요 정도 이야기는 당 대표로서 그냥 해야 되니까 한 겁니까? 검찰에서 그 결론을 안 내린
그 후과가 이렇게 크다. 지금 이제는 뭐라도 내놔야 하는 시점이 됐다, 몰려 있다.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결과가 이제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는 의미는 뭐 아시는 바대로 그런 의미를 내포했다고 봐야죠. 아시는 바대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해 의미요. 주신다면요. 아시는 바대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는 없네요. 문학적으로 하세요. 네.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네, 뭔가 기소에 가까운 네. 그런 걸 국민들께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JTBC 단독 보도에 의해서 JTBC 여러 상황이 탓하시는 건 있으니까. 아니죠. 예. 그렇다고 해서 예. 우리가 결론을 기소냐 아니냐라고 내릴 수가 없는 게 뭐 검찰이 검찰 판단할 조서를 일이죠. 예.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음.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질 때까지 검찰이 4년 동안 결론을 안 내렸느냐에 대한 설명도 검찰은 분명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왜 그 이렇게 설명이 늦어졌는지. 매우 중요한데 그 설명의 일부에는 당연히 유승민 전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아니 법무부 장관 때 뭐 하셨냐 이거에 대해서는 답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직제상 위에 있는 분이고 예. 그래서 막연하게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얘기해서 기소 빨리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불기소를 하든 결정 빨리 내릴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기소 여부의 결정을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구조가 되는지는 봐야 돼요.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아니 저는 근데 이 문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뭐냐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있잖아요. 네. 윤석열 총장이 이 수사 지휘권을 뺏긴 것은 자기 관련 사건, 부인 관련 사건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는데 거기 윤석열의 방점을 찍은 게 아니라 검찰총장의 방점을 찍어서 지금까지도 그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는 그건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누가 봐도. 아마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할 겁니다. 검찰총장이 그거 풀어달라고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그런가요? 얘기를 할 거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아직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몹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 중에 김건희 씨의 외부 공개 활동 자제를 뭐라고 했죠? 시사했다? 그 문장을 들어보면 기자들이 묻습니다. 네. 누가 이런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의 워딩은 딱 그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동의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명확하게 김건희 씨는 공개적인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이 기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이 문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하게 검찰은 기소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 이거는 그 이제 3당 콤보가 된 것 같은데 처음에 민심 강조했죠. 두 번째 국민의 눈높이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거 하나 나온 거예요. 납득할 만한 결과. 왜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 문제는 검찰이 내가 비록 과거에 법무장관 시절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미안하지만 후배 검찰들이 이 문제는 분명하게 기소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물론 시원하고 좋긴 한데 결국 그거는 용산과 그냥 정말 한번 정면 대결 한번 하자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뱉고 시작하는 여당 당 대표로서 할 수는 혹시 없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그래요? 최근의 얘기가 예. 혹시나 1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득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살짝 나 이렇게 맞설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닌가. 전략적으로 조만간 윤 대통령 돌아와서 독대를 하고 그리고 11.6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다시 예전의 한동훈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제가 좀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중립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면 그렇습니까? 가능할까요? 한동훈 대표는 직접적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독대를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단은 이유들이 있죠. 이 집권여당 대표지 본인이 아무리 야당 대표 취급을 받더라 하더라도 예. 기소해라. 예. 김건희 여사 당장 대성공약 지켜라. 돌아다니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애둘러서 얘기하면 행간은 언론이 풀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16일 이후에 독대를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본인한테 이득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침을 뱉으면 네. 대통령이 안 만날 거고 결국에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결국에는 그냥 파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은 본인대로의 안에서 주소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이고 네. 대통령과 관계 보고는 용언하게 됩니다. 물론 불리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자제하는 언어들을 쓰는 것인데 예.
지금 말씀한 대로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 유화기를 거치고 있어요. 유학이. 유화기. 지금 걸음마 단계잖아요. 이거 넘어져도 보고 네. 또 다른 데를 세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보면 본인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대해서 그동안 과거 발언들이 다시 이렇게 회자되잖아요. 예. 이런 거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 정치인이라는 건 네. 그 앞을 내다보면서 언행을 신중화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하나 깨닫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 반격의 서막을 시작을 했고 지금 이 정도 메시지면 저는 대방출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두 가지 보세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 얘기랑 네. 대선 때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국민과 약속 지키세요. 네. 그러면 된다. 이거 센 언어입니다. 아, 온도 발언의 온도는 약간 좀 중화적인 것 같지만 그걸 가져다 쓴 메시지는 센 거예요. 내용은 강한 것이다. 자료화면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때 김건희 여사가 지금의 목소리와 다르게 정말 이 다소곳한 목소리로 국민 여러분, I believe. 네, 아이빌리브 하면서 정말 제 남편이 대통령이 된다면이에요. 네. 당시엔 안 됐으니까 네. 된다면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충실하겠다. 이거를 회자해서 한동훈 대표 지켜간 거는 굉장히 뼈아픈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네. 번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대해서 그 누구도 국민적 눈높이를 얘기한 사람 없었어요.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지금 말을 못해서 그러지 10년 문 체증이 내려갈 겁니다. 이거 당연히 국민적 눈높이면 기소를 해야죠. 이 검찰이 그렇게 뭉개고 있는 걸 당 대표가 기소를 얘기 안 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한 것은 기소해야 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거는 본인은 받을 거를 각오하고 한 네. 얘기입니다. 왜? 지금 살아야 되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히 아, 대표가 저 정도 얘기해 주니까 나 속도 시원하고 이제 한번 한동훈 대표랑 뭘 그래도 한번 뜻을 해보겠다. 모아볼까? 이런 조짐이 생길 거예요. 생길 수 있다. 거기까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건 너무 많이 갔습니까? 예, 우리 좀 윤희석- 너무 많이 갔고 뭐 아, 10년 묵은 체증. 뭐 5년 묵어봤자 정도 4년. 묵었겠죠. 아니, 묵어, 저는 묵어봤자 4년이다. 그렇죠. 뭐 아 그렇잖아요. 근데 판단이 너무 달라. 이 발언에 대한 지금 분석이 다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네. 나중에 아니 제가 김건희 여사가 공개적으로 외부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적 없지 않습니까? 혹은 도이치모터스 기소하라고 제가 얘기한 적 없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아, 하거든요.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렇습니다. 국민의 뭐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예. 했지. 기소 그리고 얘기는 아까 좋지 않나요?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대 얘기를 했는데 전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둘이 만나서 해결될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고 지고 뭐 이런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이거는 독대가 아니라 삼자 대면을 해야 됩니다. 누구랑요? 김건희 씨가 앉아야죠. 아. 왜냐하면 독대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네. 김건희 리스크라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 문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 네. 이 문제인데 최근에 중앙일보 칼럼인가요 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검찰 선배쯤 되는 분이 이거 좀 얘기 좀 해라 그랬대. 아니 제가 그런 얘기 할 처지가 못 됩니다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거기에다가 한동훈 대표도 김건희 씨한테 과연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하잖아요. 근데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김건희 씨한테 야 오늘 한동훈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뭐 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자 대면을 해서 네. 김건희 씨 문제를 풀어야 된다. 아. 그게 실효성이 있을 거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독대에 대해서 약간 한동훈 대표가 이전과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은. 네, 똑같아요. 아,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든 만나고자 했잖아요. 조선일보 인터뷰를 했잖아요. 만나기 전에. 대통령을 똑같은 비판하는 네, 근데 그때는 활자로 인터뷰를 통해서 네. 간접적으로 대통령에게 던졌던 메시지고 네. 지금 직접 화법으로 던지기 때문에 네. 똑같은 양상이고 바뀐 거는 윤석열 대통령 처지예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서 아쉬워지니까 결국에는 먼저 만나자고 하잖아요. 네. 그냥 그 상황만 바뀐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똑같아요 패턴이. 근데 이제 먼저 밑자락 깔고 아. 독대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러려고 만나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어. 독대를 받아들이시고 자신은 숨도 피하겠죠. 뭐. 근데 저 이제- 근데 궁금한 게 이 앞에서 하나 해결을 보고 싶은 게 그 지금 두 분의 분석이 달랐잖아요. 한동훈 대표 이 말이 완전히 각을 세우는 것의 서막이냐 아니면 1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 정도까지 우리가 좀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표심에 이제 호소하는 차원의 발언이냐 아니, 둘이 이제 분석이 바뀌어 갈라섰는데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동훈 대표? 재보궐 선거를 바라고 이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면은 독대 시기도 앞당겼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결과를 좀 내놓게 선거 그래야 전에. 선거에서 뭐 보수 지지자 분들에게 좀 희망을 좀 드리고 네. 뭐 결속도 하고 뭐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그런 차원으로 발언을 하려고 했다면. 네.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선을 딱 긋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드디어 이제 할 말을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한다는 것보다는 네.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 논리 이제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음. 그걸 네. 대통령께 더 당대표로서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다른 분들이 막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차원의 독대 기회가 의미가 있다는 거고 네네네. 이 얘기 안 할 수 없는 시점이라는 거에 저는 동의한다니까요. 네. 안 할 수 안할수 없는 없는. 시점이다. 네. 그럼 독대를 대통령실에서 먼저 어쨌든 먼저가 아니라 답변을 한 거잖아요. 지금 네, 하는 건. 네. 그럼 대통령도 이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을 거고 당연히. 그럼 요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독대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는 용산에서 먼저 독대를 하자고 했다고 하는 것은 네네. 윤 대통령의 생각에 꽤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 뭔가 결과가 좀 나올 결과가 것이다. 나오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만나자고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만나면 이 얘기 할 거고 네. 이 얘기해서 결과가 나올 게 없는데 만나자고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결과라고 하면 이제 공적 활동을 공개 활동 자제한다거나. 그건 모르죠. 아니, 그거는 알 그건 수가 모르죠. 없죠. 근데 네. 제가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의지가 강하다고 봐요. 이 독대. 그러니까 이번에 독대에도. 필리핀 순방 가면서 네. 같은 시간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보 이거 도저히 내가 못 맞겠다. 자, 소설까지 또 쓰지 마시고. 라고 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지난 두 차례의 독대 요청에서도 대통령이 정말 그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민망하게 묵살을 한 상황은 예. 대통령의 의지일까 한남동의 의지일까 이건 상식적으로 김건희 여사한테 허락을 못 받았다는 공산이 크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지금까지 이르렀어요. 김대남, 명태균, 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 이거 못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순방 기간에 김건희 여사 많은 얘기를 통해서 네. 저는 허락을 받은 게 아닌가.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독대 보도에 대해서 그건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신 거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예전에 막 독대 하자 어떻게든 만나자 요 톤이랑은 좀 많이 바뀐 거 아니냐는 거죠. 한번 뒤었잖아요. 언론 플레이 왜 상의도 없이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 네. 만나기로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메시지 톤 조절이지 저는 입장 변화 아니라고. 만나야 된다는 생각만큼 변화 만나는 없는 것 거는 같다. 어차피 이제 저쪽 그 용산에서 만나자고 먼저 왔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아셔야 되는 게 먼저 홍철호 수석이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제가 듣기로는 용산에서도 보도 나오기 전에 일부 기자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저는 들었기 독대 제안 할 때문에 거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이전에 언론 플레이 성격 그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안 하고 있다 이건 아니라고 아니, 봅니다. 메시지 톤을 그래서 좀 조절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확정적이지 않게. 독대를 결심한 건 뭐죠? 도이치모터스 거는 계속 지금까지 있어 왔고 결정적으로 뭐가 바뀐 건 그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한 예. 것. 최근에 거기에 더해진 거는 김대남과 명태균 명태균. 아닌가요? 이 변수들 말고는 이 바뀐 걸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예, 도이치모터스 네. 관련해서는 이전에 크게 바뀐 게 없고 검찰이 기소냐 불기소냐를 곧 정할 거다. 네. 요거 하나 정도만 있는 거죠. 그냥 김건희 여사는 너무나 많은 사안들이 있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결단을 그냥 내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을 테니까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한번 진행을 해봐라. 그렇게 간다고. 라고 아니 그건 이런 이해가 안 돼. 이런 논의 정도가 독대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아니 근데 바라는 김건희 거야. 여사가 만약에 정말 이걸 오케이 한 거라고 하면 진짜 결정적 계기가 뭔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표정이 뭘 지금. 알아요? 너무 말하고 싶은 표정. 아니 제가 술을 못 마시는데 이제 술이었으면 좋겠어요. 제로콕을 너무 갖다 괴로워 주는 죽겠어. 제로콕을 갖다 줘야 돼. 네. 아유 속 쓰리면 안 되죠. 자 그렇게 그러면 결국 이제 명태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렇구나 도이치 기소로 보시는 거고 어제 김종대 의원은 내 표가 쫄렸다 이런 이야기를 분석을 내놓긴 했었죠. 예. 사실. 그 내표 때문에 네. 저도
내표의 그런 생각이 좀 메시지였다, 뭐. 있어요. 예, 예. 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 근데 내 표는 뭐 하루 그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번에도 내 표는 있었잖아요. 한 표였어요. 상수가 됐잖아요. 예전에 그때는 해체병 한 특검. 아 근데 이제 내표가 아니, 김건희 여사 나중에는 때 다음번엔 한 그럼 8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그것 때문에 움직일 수는 그러니까 있겠다. 21대 마지막에 했었던 첫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때는 이탈표가 한 표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 4개가 되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다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이 김건희 나라요? 정부예요. 네. 왜 그러냐면 최병 특검은 4표가 움직여도 대통령이 꿈쩍도 안 하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이 갑자기 4표로 움직이니까 쫄려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지켜야 되는 거야. 아. 아 저는 그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잘 안 들려요. 본인은 그냥 본인 거는 잘 안 들려요. 자,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좀 보고 명태균은 네네. 넘어갈까요? 이거 어제 그냥 JTBC 보도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주포였던 그 이모 씨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이 이제 검찰 조사에서 자신 도피한 배경으로 이종호 대표를 지목을 했어요. 아유, 이종호 또 이름이 나오네요. 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종호가 너만 없어지면 된다고 자주 이야기를 했다. 저쪽에 손 써놨으니까 네가 안 나타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저쪽이라 함은 권오수 전 회장이다. 네.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이종호가 모르는 전화 받지 말라고 했는데 뭐하러 받았냐라고 크게 뭐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한동안 없어져 있으면 요 시기만 넘기면 요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종호가 계속 압박을 넣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네. 겁니다. 주가 조작 2차 주포한테 너만 좀 없어지면 네, 너무 네,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거죠. 네. 요 얘기는 요 정도 하고 넘어가시죠. 네. 아, 근데 여기 네.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아, 또 있어요? 주목합니까? 이게 이종호 씨 그러니까 검찰의 네. 이 2차 주포 김 씨가 가서 이런 상황들을 다 설명을 합니다. 네. 최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리고 이종호한테 확인을 해요. 예. 이런 사실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없어요. 그랬더니 네.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네. 네, 이랬죠. 네. 물어보질 않아요. 아, 저 서소영이 오후에도 저랑 방송해야 되잖아요. 네. 예. 네. 네. 이게 뭐예요? 이렇게 했다는 뭐예요? 거죠. 아니 왜 입틀막이에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아, 일단은. 네. 아니 근데 아. 혹시 시청자분들 톤으로 못 따라가는 분들이 네, 있을 수 네, 네. 있잖아요. 뭘 못 따라가? 이종호 씨는 누구와 굉장히 가깝다. 이거는 확인을 하고 아, 이종호 가야죠. 씨. 예. 네. 누가 가깝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와 매우 가깝고 네. 김건희 씨가 이종호 씨를 특정 호칭 2글자로 부른다라고 브라보. 제가 네, 네. 첫 그때 방송에서 첫 방송 얘기했어요. 아, 네, 맞네요. 아, 이게 그 이제 뉴스 나갔어요. 그러니까 공식화되기 전부터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2차 주포 김 씨가 편지에다가 김건희 여사가 빠지면 안 된다. 우리만 죽으란 소리냐 라면서 나왔던 진술들이 있고 이종호 씨가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물어봤더니 아니요 하니까 검찰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네. 대목이 가장 중요하다. 네. 네. 자, 그리고 좀 큰 뉴스 같은데 대선 경선 당시에 지난 2021년이죠. 네. 그때 국민의힘 당원 명부, 국민의힘의 당원 뭐 이렇게 전화번호가 쭉 아마 있을 텐데 이게 당연히 이제 후보들한테는 가서 그게 이제 선거운동에 활용이 이제 될 테고, 네. 근데 그 명부가 명태균 씨한테도 갔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지금 나왔는데 어제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네. 2021년 대선 경선 당시에 56만 명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명태균 씨에게 갔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10월에 당원 11만여 명, 13만여 명에게 2차례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그때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 우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 명 씨가 했을 때 그 여론조사 명부가 국민의힘 당원 명부였다. 근데 이제 그 이준석 그 당시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명단이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측에 모두 다 제공이 된 것이다. 네. 다만 요게 도대체 어떻게 명태균 씨에게 갔느냐? 그럼 윤석열 캠프에서 이것을 보낸 것이냐? 그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확인해봐야 될 문제다. 답해야 될 네.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한테까지 가는 건 뭐 당연히 가는 거고. 네, 그건 당에서 공식적으로 네. 이제 줬다고 했고요. 이게 명태균 같은 사람에게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거죠. 아 이거는 일단 네. 당원 명부라고 하셨는데요. 명부가 되려면 이름과 어떤 뭐 전화번호 이런 게 특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지가 않아요. 네. 김 땡땡으로 나와요 진짜로. 그리고 전화번호도 안심번호예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있는 식별 그런 정보가 없다는 없어요. 말씀이시군요. 그냥 네. 그냥 그 안심번호만 56만 몇 개가 나오고 지역별로 나눠져 있고 네, 대신- 성만 있었다. 네, 아, 그럼 이제 그분의 문자 그 전화번호- 보내서 홍보하고 이렇게 예, 쓰라고 그런 주는 뜻이에요. 거예요. 네, 네.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어. 그런 거였고 그럼 이제 각 후보한테 줬는데 이게 왜 그러면 명태균 씨한테 갔느냐 이거 좀 이상하죠. 네. 만약에 이거를 어느 캠프에서 뭐 윤석열 캠프에서
의뢰를 하고 그래서 뭘 했다면 말이 되는데 그래서 요 명부가 빠질 수 있는 그 루트는 4개잖아요. 4개. 그렇죠. 후보들. 후보가 4명이었잖아요. 그때. 요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가 하도 전방위로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만 나온 건 아닐 수도 나온 있다. 거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나왔다면 하여튼 그거는 잘못된 거죠. 아니 뭐 할 수는 있잖아요. 할 수는 의뢰를 있나요? 할 수는 있잖아. 네. 명태균 씨 뭐 여론조사 미래한국 연구소 같은데 할 수는 있잖아요. 의뢰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그 후보들이 여론조사 업체에 당원 명부를 넘겨주면서 요걸 가지고 뭐 경쟁력 조사를 해달라 이런 식의 의뢰들을 하나요? 여러 여론조사 업체. 할 수 있다고 보고 어. 했다고도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네. 그렇게 의뢰를 할 때 한번 보세요. 나 원래는 한 20% 나온다, 25% 나오게 좀 해줘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미리 답 알려주고 시험 봐가지고 우리 애가 100점 맞았어야 하는 거 똑같은 건데 네. 내가 진짜 실력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걸 의뢰하는 건데 네. 네. 이거를 부풀려서 이것도 공표용도 아니고 네.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부용이 이 얘기가 굉장히 이상한 얘기들이에요. 네, 네. 이 지금 보도 내용이 네. 그렇잖아요. 저 약간 이해 안 되는 이 상황. 혹시 우리 김보엽 대변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그 어떤 방식의 여론조사였는지 여론조사 문항은 어땠는지 이걸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 그거는 정보가 없으니까 다른 걸 보면 3일 동안 25만 6,985명한테 전화를 했다는 게 눈에 띄어요. 네. 그 중에서 8,400명 정도의 답을 끌어냈다는데 네. 제가 가끔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실손보험 관련된 여론조사입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네. 답을 하다 보면 꼭 나중에 보험에 가입하게끔 만들고 싶어하는 즉 여론조사 방식을 가장을 했으나 마케팅 전화였던 그런 걸 봤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이게 여론조사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선거 운동용 여론조사였는지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방금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에 반론을 제기를 하면 20%였는데 25%로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시지만 앞으로 중요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특정 후보가 왠지 각인되거나 유리하게 금의 질문 구성이 된 게 25만 통 정도의 전화를 받았으면 그게 어떤 학습 효과가 될 수도 있다. 다른 여론조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우려를 하는 거죠. 네네. 아니 이거는 공표용이 아니었어요. 아니 공표용이 공표용이 아니었기 아니어도 문제가 때문에 되는 전화 그게 받은 아마 사람들. 의심할 수 제가- 있는 그러면 상황이 잠깐만요. 전화 받은 당원이 다른 사람도 알고 다 책임 당원이면 정치의식 굉장히 높은 분들인데 네. 그 스쳐 지나가는 질문 문항의 어떤 교묘함 때문에 지지 후보를 바꾼다거나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몇 초 만에? 아 근데 우리 근데 여론조사를 할 때 보험 많은 가입하셨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리고 제가 요걸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거 데이터를 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맞아요. 넘겨짚지 마세요. 21년 11월 5일에 대선 경선 발표가 났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합계 47.85%로 41.50을 얻은 홍준표 후보를 이겨요. 예. 후보가 되는데 당심에서는 엄청 많이 이겨요. 민심은 졌어요. 네. 57.77 대 34.80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네. 네네. 23%가 차이가 나요. 네. 그러면 여기 미래한국연구소에서 21년 10월달 한 달 전에 했던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 우위로 나타났다. 이 정도면 압도적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사가 뭐 이렇게 크게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명부 지금 얘기는 명부가 어떻게 글로 넘어갔냐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하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네. 지금 그 다음 단계 얘기할 거는 금전관계 얘기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핵심을 잘 짚어서 얘기하자고요. 네네. 금전관계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앞단에서 뭐 명부가 넘어갔네 어쩌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걸 제가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명부가 일반 여론조사 업체에 넘어가도 제가- 그거는 문제는 안 된다. 그럼 아니,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제가- 책임당원 대상으로 하라는 건데 네, 네. 제가 좀 당밖에 모르니까. 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미래한국연구소가 미공표 여론조사를 하는 자체가 불법이냐? 이 명태균 씨 미래한국연구소가 선관위에 고발을 많이 당했고요. 네. 법원에서 벌금형도 맞았습니다. 당시에 창원지법에서는 벌금형을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 여론조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냐 미공표도. 이게 뭐냐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해요. 네. 뭐냐면
이게 선관위에서 등록업체로서 인정을 못 받은 여론조사 기관이 아무리 미공표를 하더라도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이런 56만 개의 아무리 이게 0503에 대한 안심번호를 하더라도 이 번호를 받아서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게 되는 자체가 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고 그게 법적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선거법은 이거를 중대 범죄로 재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명태균 씨는 아주 벌금을 내가면서 불법적으로 계속 자행을 했다는 것이고 이게 최근에 선관위가 계속 고발 경고 조치를 합니다. 기간이 2021년 3월부터 네. 22년 5월까지 미래한국연구소가 출처가 불분명한 자체보유 휴대전화를 사용한 비공포용 조사를 했다고 해서 고발 경고 조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지금 56만 개의 이 DB 자체를 가지고 활용했다면 특정 후보에 대해서 문항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최근에 강모 씨, 강혜정 씨에게 명태균 씨가 통화하는 과정을 보면 네. 이 문항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윤석열 캠프 네. 당시 경선 과정에서 어떤 의사들이 오갔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꺼림직한 상황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다른 인터뷰 같은 거 내용 보니까 그 명태균 씨가 물론 이제 자신의 그냥 뭐 블러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내가 15일 동안 전 국민을 뭐 다 속였다 혹은 서울시장 뭐 대통령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했냐를 굳이 따져보거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 사람 직접 만나면서 설득한 건 아닐 거고 이런 여론조사 말고 그런 여론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 별로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없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런 여론을 그러니까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데 뭔가 역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냥 의심 정도를 좀 해볼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아닌가. 우리가 여론조사 조사 그 전화 다 받아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끊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로 실제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뭐 참여를 하는 편인데 그 문항이 교묘해서 정말 마음을 바꿨다거나 또는 뭐 이런 거죠. PNR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만 유독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1% 이기는 게 막 5% 이기는 거 나오고 5% 이기는 거 10% 이기는 거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여론을 끌고 갔다. 호도했다. 네, 지금 이 과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론조사가 일주일에 하나만 발표되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지표가 없으니까. 근데 수많은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네. 특히 대선 기간 동안에. 그리고 훨씬 더 유명한 회사들도 발표를 하고 네, 갤럽도 있고 리얼미터도 있고. 그런데 그 회사들이랑 다른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특별히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이거는 튀는 조사예요. 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하나를 가지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이 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결과를 보면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는 또 여론조사는 다 통계치니까.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맞네 안 맞네 부적절하네 뭐네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진짜 이거야말로 여론을 호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또 계속 설명만 해. 아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또 이제 KSY 그 선거 여론조사 부소장이잖아요. 제가 여론조사를 좀 합니다. 네, 네. 분석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여론조사를 하면은 각 후보가 한 번 돌릴 때마다 인지도가 1%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10번 돌리면 들어보면. 10%라고 보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이거는 수치와 무관하게 여론조사 자체가 네. 그 여론 형성에 효과를 줘요. 음. 그래서 그냥 전화가 돌리면 이름을 1번에 넣느냐 2번에 넣느냐 3번에 넣느냐에 따라 다르고 말씀한 대로 들으면 끊습니다. 하지만 문항에다가 앞에다가 윤석열을 넣어 먼저. 그래 그걸 이름을 랜덤으로 세 줄로, 돌리더라도 네 줄로 이렇게 하면 다르잖아. 그게 잠깐 듣고 끄더라도 계속해서 그게 랜덤으로 돌아가면 인지도 1%. 그다음에 그건 여론 조사라고 보고요. 여론 조성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꾸 이런 식에 대한 진성당원들이 혹시나 56만 개 있어서 끝까지 듣는다면 문항을 조절을 해서 충분히 여론의 3에서 5%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각 지역 연령별로 보정을 줍니다. 네.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여론조사 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인데 미래한국연구소는 선관위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따지고 보면은 선관위의 그 저촉을 받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그렇죠. 원래 미공표 조사를 할 수 없는 기관에도 그냥 한 거예요. 네. 벌금형을
말은 각오하고 근데 더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자료들을 윤석열 후보가 잘 나오는 후보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겁니다. 예, 결국에는 저는 명태균 씨가 이 여론조사의 형성 과정에 관여한 것은 별도의 문제로 치고 선거법상 네. 이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그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들을 현혹시키는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목할 네네. 필요가 있다. 지금 그건 다른 얘기죠. 여론조사 자체 때문에 선거 결과 영향을 미쳤냐 여부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명태균 그걸 씨가 이걸 들고 가가지고 플러스 관계 아니 그 플러스 설명한다면서 그런 얘기하면 논점이 흐려지잖아. 공격 포인트가 여론조사 회사의 뭐 부소장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자체가 더 많았어. 여론조사 자체가 여론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1%가 올라간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아 그게 이제 학설 여론조사 그렇게 얘기할 하는 수 없는 걸 분들의 숫자를 학설이에요. 그렇게 밝히면 조금 네. 오를 수 있다 가능성은 얘기해도 한 번 돌리면 1%가 올라간다니요. 통계치예요. 자 그러면 통계. 네. 그 통계 제가 봅시다. 저 예, 통계학 전공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예. 윤석열 후보가 무슨 인지도를 올릴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인지도를 올려야죠. 온 국민들이 다 아는 사람인데 여론조사 계속 돌려서 P&L 여론조사 해가지고 인지도 올리려고 그러면 이걸 했다는 그래서 얘기예요. 56만 당원 경선 명부 마지막에? 그래서 56만 당원 명부가 아무리 안심번호를 하더라도 이건 필터링이 된 내용이고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을 네. 지지하지 않는 말하자면 좀 순수하게 걸러진 거가 그 명태균 씨한테 갔으면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돌렸으면 인지도가 그 안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당원이 윤석열을 국민은- 모른다고요? 아니, 모를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당원이라니. 저도 있습니다. 자 일단 아니, 뭐 김보엽 그- 대변인님 얘기해. 잠깐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두 네.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론조사를 할 때 샘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비율을 많이 드는 게 건강검진을 할 때 피 전체를 뽑지 않잖아요. 피 얼마 조금만 뽑아서 건강 상태를 보는 것처럼 네. 여론조사도 샘플 조금만 해서 아 여론이 이렇구나 읽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론조사가 여론 조성이 되고 여론 조작이 될 위험성은 늘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부소장님 네. KSOI 부소장님은 조사 전문가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명태균 씨의 배경을 보면 이분은 텔레 마케팅을 한 분이에요. 즉 전화를 걸어서 물건을 팔던 분입니다. 아 전직. 예, 네. 이런 분이 조사 업계에 왔으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기가 팔고 싶은 물건, 자기가 팔고 싶은 정치인을 파는 데에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썼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지금 이제 강력히 추정하시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보험 드셨네. 요 여론조사 이 얘기 다시 조금만 할게요. 네네네. 그러면 그 문항을 들어봤어야 돼요. 이 그렇죠. 말씀을 하실 지금 거면 조사- 이 확인해야죠. 예.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제가 이렇게 열낼 수밖에 없어요. 너무 네. 비과학적이어서 그래요. 네. 1%라는 말씀 하실 때부터 제가 네. 감을 잡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민주당 쪽에서 활동하는 그 여론조사 업체 더하기 언론인지 뭔지 모르는 그분 얘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총선 과정 그것까지 얘기해야 돼요. 저는 그런데 거기 유료 회원이라 저는 데이터도 다 봐요. 네. 그러나 생각보다 그래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데이터라서 넘어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보지도 게 않고 지금 이 여론조사 조사에 꽃의 대해서 박시영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요, 뭐 저는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아, 아니, 그런 데도 있어요? 어렵게 얘기하시니까. 얘기하세요. 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문제가 보지도 많다. 않고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 네. 정말 그는 네. 안 비과학적이다. 되잖아요. 아니 그러게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과학적이라고 다시 설명드리면 통상 여론조사 업체들이 의원들이나 정치인을 찾아다니면서 그 비딩을 하죠. 네.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정책 여론조사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선거기간이면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설문조사를 하면 인지도가 1% 올라갑니다. 1% 올라간 연유는 이렇습니다라는 것들은 각 여론조사 업체들이 통계를 뽑아서 가지고 다니는 비즈니스다. 네, 라는 네, 차원에서 네. 얘기했기 네. 때문에 비즈니스가 과학이 아닐 수는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 항목 질문을 우리가 봐야지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 그렇죠. 있다는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언급되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뭐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 몰랐던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경우가 과거 왕왕 있긴 했잖아요. 그걸 왜 여기다 갖다 그러니까 이제 붙이냐고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있을 수 있다는 아마 그 말씀이셨던 다른 걸 것 갖고 와서 같고. 지금 이 경우에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네. 이렇게 대신 얘기하는 이제 거죠. 인지도 그러니까 아는 거 몰랐던 거 아는 거 말고도 예를 들면 질문을 통해서
호감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질문을 교묘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뭐 아주 그러니까 거짓말은 그 보잔 아니잖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항을 좀 봐야 된다. 안 그래야 봤는데 이런 얘기. 아니 그러니까 봐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명태균 씨가 강혜정한테 전화해서 네. 문항 좀 신경 쓰고라는 그 녹취가 네, 있는 걸 네, 제가 네, 봤어요. 뭐 네. 문항 좀 왜 신경 써요? 신경 써서 과학적으로 하라는 얘기. 그러니까요. 그걸 더 거슬러 올라가면 56만의 TV를 윤석열 캠프에서 받아서 명태균 씨가 그걸 입수해서 네. 옷에 거기를 넣어놓고 문항을 손을 대서 결과치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쁘지 않게 나왔다. 네. 그냥 합리적으로 개연성만 쭉 따지면 네. 뭔가 손이 들어갔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면 것이지. 할수록 네.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거물 만드는 어, 거예요. 거물이 아니라 그게 싫어요. 말하자면 협작꾼이라고. 돈 문제로 넘어가시죠. 네, 네. 네, 네. 아니 사실은 그리고 요 그 비공개 여론조사가 두 차례 또 있었다. 그러니까 대선 이 뭐라고 하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도 이제 여론조사가 있었고 네. 공표하지 않는 여론조사. 그리고 또 이제 미래한국연구소가 2022년 1월에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차례에 걸쳐서 창원 지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라고 네. 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미공표 여론조사였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걸 실시간 보고를 받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왜냐하면 후보가 무상으로 보고를 받았다면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은 미공표가 됐더라도 여론조사를 돌리게 되면 그거 얼마나 돈이 들었는지를 정치자금 신고를 네. 하게 돼 있죠. 사용했다고. 네, 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만약에 보고를 계속 받아왔다면 요거는 문제가 될수 있다. 부정수수죄가 될 수 네.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선거법 적용은 안 하기로 네네. 결론이 안 하기로. 났습니까? 김영선 그 전 의원과의 돈 거래에 대해서 선거법 적용은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요거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위반인지는 다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선거법은 시효가 다 돼서 그런 것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는 계속 수사를 네.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예를 들면 세비 이렇게 반으로 나눈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볼수 수사를 있다. 해봐야겠죠, 요거는. 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거 어제 이제 JTBC 보도였던 것 같은데요. 네.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갔다 온 거 하면 많이들 기억나실 거고 그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 뭐 이런 네, 게 이제 네. 유명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명태균 씨와 연락을 한 게 지금 또 드러났습니까? 네, 그 명태균 씨가 2022년이거든요. 2020년 11월인데 김건희 여사와 캄보디아 순방을 두고 연락을 주고받았다. 근데 나는 이야기가 명태균 씨는 아니고 그 강혜경 씨 등 주변인들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이제 조심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김건희 여사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조심하시라 감사하다. 네, 네. 이제 뭘 이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해야 되는지는 저도 거기까지는 잘 그 모르. 비행기 추락이었나요? 아닌가? 그 얘기가 아닌가요? 캄보디아면 앙코르와트가 있고 거기가 예, 무덤이죠. 앙코르와트를 당시 안 갔죠. 네, 김건희 여사 가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공개 그 배우자 활동이었는데 일정이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가지 않았고, 근데 이게 직접 연관이 있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 네, 다만 네. 그 캄보디아 일정이 외부에 다 공개된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명태균 씨가 먼저 연락을 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음흠. 요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특별히 뭐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시겠군요. 뭐 이게 뭐예요? 그래서 결론이 아니, 뉴스가 뭘 뭐냐?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하라고 뭘 하는 걸까요? 조심해서 네. 뭐를 안 했고 뭐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뭘 조심하라는 건지 풍토병도 아니고. 네. 뭐 근데 이 주변의 그게 나와야지.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는 네. 이제 김건희 여사와 계속해서 명 씨가 연락을 하고 있었고 상당한 친분을 이걸 통해서 좀 보여줬다라는 친분 취지였어요. 관계 네. 과시용으로 이게 네. 있었다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등장하죠. 선생님? 예, 명태균을 선생님이라고 김건희 씨가 불렀다는 거고. 저는 이제 온갖 얘기가 많이 번질 거예요. 네. 관련된 사람들도 많고 관련된 언행도 많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줄기는 무엇인가, 본질은 무엇인가, 네. 명태균 씨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좀 이런 보도는 거리가 있는데 아까 돈 문제 살짝 얘기하고 넘어갔지만 노래에도 그런 건 있습니다.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가는 경우는 있지만 산토끼죠. 예. 네. 돈 3억 6천만 원 받으러 갔다가 공천을 받아온 거. 네, 의혹. 아니요, 그건 의혹이 아니죠. 강혜경 씨의 주장. 이제 예, 이야기. 강혜경 씨의 주장이고 네, 네. 강혜경 씨가 다음 주에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동일한 주장을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이 말은 굉장히 엄청난 사안입니다. 네. 뭐냐면
MBC 보도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여론조사, 음. 윤석열 당시 후보가 받아봤던 여론조사가 네. 국민의힘 선거운동본부 회계장부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엄격하게 치면 이거는 윤석열 씨의 개인 부채로 볼 수 있습니다. 3억 6천만 원 정도를 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네. 그걸 안 줬단 말이에요. 네, 돈을 그- 주지는 않았죠. 그리고 공천을 나중에 줬다는 의혹이 네. 있지만 공천을 개입할 지위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가는 성립할 수 없고 네. 줘야 될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 명태균 씨가 그거 그 대통령 되고 했으니까 안 받는 걸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다면 네. 이거는 뇌물 혐의로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네. 여론조사를 의뢰를 하긴 했어야 이제 사실 3억 6천만 원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그냥 여론조사 업체 어디 하나가 제가 그냥 저 조사 좀 해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3억 6천이 성립은 사실 안 될 수 있는 거긴 하는 거죠.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갖고 와서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했는데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와 해주세요. 갖고 왔어. 그럼 뭐가 계약이라도 하고 할 텐데 그 과정은 없는 걸로 보여요. 아직까지는. 계약서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뭐 이거죠. 옛날에 뭐 월부 책 뭐 이런 거 사면 책 갖다 집에 놓고 네. 이거 안 보는데 네. 자꾸 고지서만 오잖아요. 네. 안 내도 돼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자기가 해서 갖고 오고 네. 내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면 도우러 왔는데 선거를 네, 네. 이제 오지 마세요 좀. 이러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 그건 뭐 다 아실 거예요. 그 선거 과정에서 그런 분들 많으니까. 근데 지금 명태균 씨 주장은 계속해서 보고를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매일매일 올려야 한다. 근데 이게 그 막 안 받는 사람한테 그냥 막 이거라도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소통을 긴밀하게 했던 것으로 지금 저도 그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이 정도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네. 저도 참 답답합니다. 제 처지가 그래요. 쉽지는 않습니다. 처지가 네. 그건 요즘에 근데 처지가 지금 쉽지가 국민의힘에 않아요, tak한 지금. 분들이 많아요. 대통령도 참 어떻게 쉽지 않습니다. 저기 배우자한테 네. 말할 처지가 아니고 댓글을 볼 한동훈 용기가 안 대표도 나요. 처지가 댓글을 볼 아니고 용기가. 대변인님도 그런데 네. 전에서 주목할 거 잠깐만 좀 돈 얘기는 잘 하셨으니까 네. 그 3억 6천보다 더 큰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명 씨가 캄보디아 순방 관련해서 저는 이 기사 내용보다는 네. 이게 뭐 따져보면 잘못하면 주술하고 가까워요. 이때가 이제 비행기 추락 얘기가 나옵니다. 그 그런가요? 이상한 예, 그때 게 신부가 있었죠. 예. 신부가 뭐 비나이다 그런 맞아요. 페이스북이 있는데 이게 있기 전에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꿈을 꿨더니 뭐 비행기를 뭐 이런 좀 안 좋은 일이 있는 대화가 있어요 녹취가. 네. 그래요. 꿨다는 게 있어요? 명태균 씨가 그런 뭐 뭘 봤다 뭐 이런 게 제가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우연찮게 페이스북에 있고 그래서 캄보디아 일정 부분들이 좀 바뀐 것 같다라는 그런 그때 기사를 제가 읽어서 아마 요건인데 저는 이거 다 차지하고요. 기간만 보세요. 2022년 11월이죠. 네. 이게 대선 경선 끝난 지가 얼마나 지났죠? 이때가? 이건 취임 이후인데. 그쵸. 예. 네.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와 언제 의절했다고 그랬죠? 경선 취임 끝나고. 이후에는 연락하자. 경선 끝나고. 중에 경선 이후에는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예. 관계가. 예. 그러니까 이 대목만 보더라도요. 대통령 부부와 해명이 대통령실에서는 주어가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네. 그걸 보시라고. 김건희 대통령과- 여사는 아니, 들어가지 대통령 이거 제가 않았으니까. 웃기려고 하는 게 두 아니에요. 분이 이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대통령이- 부부가 이혼한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약간 말하자면 미소가 좀 지어지신 아니 거예요. 김건희 여사와 이상한 소리 연락을 하십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에 연락을 하면 사실관계가 그래서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통령실에서도 여사 관련해서는 해명을 안 하고 있다. 네. 대통령에 대해서만 먼저 선을 그은 게 대변인실 명의의 그 입장문이었다. 네. 그 얘기를 드리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마침표냐 심표냐 그 차이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이건 네. 참 놀라운 일인데 이건 당연히 아직 사실은 확인 안 된 네, 거고요. 네. 강원지사, 경남지사 여기 공천에도 김 여사의 입김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맞는지는 한번 여쭤보고 끝내죠. 네. 맞나요? 주장인데 그냥.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정황들이 물론 나왔다. 이제 네. 뭐 막 뒤집어지고 뭐 네, 왜냐면 그 컷오프 됐던 예, 컷오프도 있고 뭐 했는데 네, 김진태 후보가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김진태 알수 후보가 있었다. 원래 컷오프가 됐는데 네, 갑자기 살아난 거죠. 네, 네. 왜 살아났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때도 얘기가 좀 아마 있었던 것 같긴 네. 한데 그 안에 이제 김건희 네. 여사를 집어넣으면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해결된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경남지사도 똑같이 되게 유력했던 윤한홍 의원이 주저앉게 된 계기가 뭐가 있냐 도대체 거기도 김건희 여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의 핵심이에요 오늘. 네, 네. 근데 이 보도도 보면요. 김진태 후보의 경쟁력이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황상무 후보를 단독으로 했을 때 그 결정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의아해하는 분위기가 많았고 그래서 원복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윤한홍 의원은 그 전에 경남지사 출마 의지를 피력한 건 맞지만 네. 후보 등록한 것도 아니고 네. 네. 그 전에 뭐 어떤 사유로 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럼 이제 명태균 씨라는 분은 그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겠지만 이것도 그냥 걸면 걸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그렇죠. 김영선 의원도 경남 지역에서 단 한 번도 여성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재보궐 선거에 후보로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 정치 상황을 보면 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상은 우리가 하죠. 의혹을 네. 품는 겁니다. 네. 박완수 경남지사 그다음 김진태 그때 정치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장은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네. 대통령 옆에 딱 붙어 있죠.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위원장이었고요. 박완수 경남지사 전에 경남지사로서 호명되던 게 윤한홍 의원이에요. 3인방이었죠. 권선동, 뭐 장재원, 윤한홍. 여기가 이제 친윤 그룹으로서 핵심이었어요. 네. 근데 윤한홍 의원이 모 방송국에서는 나 경남지사 출마하겠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갔는데 당시 여기에 있었던 현역 의원 자체도 따지고 보면 윤한홍 의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경남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박완수 지금 지사보다는 윤한홍 의원이 훨씬 더 상식적으로 가는 것에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박완수 경남지사를 피겠다는 건 만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충분한 의심이 되고 김진태 지금 강원지사도 당시 컷오프 됐잖아요. 컷오프 됐어요. 5.18 네, 발언 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하고 말하자면 황상무 그 당시에 후보를 내려고 했고 단식에 들어갔는데 그 김진태 지사가 단식에 했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당에서 안 해주는 분위기였어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심지어 가서 그러지 말고 조금만 우리가 해서 네, 네, 제가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겨야 해서 된다. 공관이 얘기했는데 공관이도 당대표 얘기도 안 들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김진태 지사가 명태균 씨와 통화를 하고 이래저래 김건희 여사와 연결이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는 네. 이상한 어떤 이 공천 과정들에 대한 의혹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은 후속 보도를 좀 시켜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끝으로 요거는 어떻게 한번 재밌는 요거는 소개를 해드리고 네. 저 대통령실 입장이 궁금한데 대통령실하고 의사단체가 처음으로 토론회를 했는데 네. 뭐 예상대로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근데 이 멘트들이 아주 놀랍습니다. 장상윤 사회수석이 2,000명 증언은 과학적 근거로 나온 거다. 더 정확하게 했으면 사실은 4,000명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2,000명은 최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면택 의협회장이 너무 화가 났는지 사회수석도 한 40명쯤 늘리지 왜. 그럼 그중에 멀쩡한 사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발언을 해가지고 와. 하행으로 네. 갔습니다. 요거는 당분간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대통령실이 개입하면 어려워요. 아니 근데 뭔가 해결을 하려고 했다면 네. 2,000명 이미 1,500명으로 우리가 줄여놓은 상태니까 이 네. 내년 정원은 뭐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얘기를 하지 4,000명 얘기를 꺼내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많이 화가 나셨나?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수석이? 안 하겠다는 거는 모르겠지만 네.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밀어붙이겠다는 소리. 1,500명 가겠다. 밀어붙인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만큼 훨씬 더 해야 되는데 요 정도니까 우리는 그냥 간다. 네, 이 정도를 받아라. 더 깎을 생각 하지 마라. 아무튼 이런 뭔가 되게 톤으로. 하려는 발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자. 곤란해하시니까 정리하죠. 네,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시간 지났어요. 네. 오늘 지금 또 많은 분들이 한 10,000분 정도 찾아주고 계신데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악플을 집중해서 쓰고 있는 두 사람 프랙티스 톤즈즈 정프로 예예예 하면서 매 끊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부탁드리는데 당신들에게 경고하겠습니다. 당신들 내 끊지 말라고. 인터넷 바꿀 때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과 상담하십시오. 최대 48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정수기라든지 유심을 변경할 때는 30만 원씩 각. 그래서 최대 108만 원까지 여러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악플에도 이렇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 정프로의 마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1670-2571 삼성 55인치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이 정도로 해야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 뒤끝 있으시네. 얘기하자고. 시간 지났다고. 상황극 하는 줄 시간 알았는데. 지났다고 시간 지났다고. 아, 예. 평가 그렇다 이거예요. 1670에 2571 장르만 여의도 보고 왔다 네. 말씀하시면 추가 사은품도 증정이 되니까요. 프랙티스 톤즈즈 이 두 사람도 꼭 많은 혜택 받아가시기 훌륭하신 바라겠습니다. 분들이네. 네, 자 네 분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